제목이 이거 모르면 수술하지 마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모르고 수술하면은 의사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수술을 계획하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해는 한 채로 수술을 준비하자. 이게 제 뜻이고요. 근데 이제 부제로 턱끝에 양자역학이라는 말을 달아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좀 뭐라 하시겠죠? 이건 뭐 멍멍이 소리 하네. 저 성형외과 의사 나부랭이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양자역학에서 이제 나오는 첫 번째 그 얘기가 이제 슈레딩거라는 분의 고양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상자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는데 뭐 간단하게 저도 깊은 얘기는 모르니까 상자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는데 이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거죠. 이 상자 밖에서 고양이를 볼 때는 고양이는 죽은 상태도 일 수 있고 살아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확률적으로 이게 분포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는데 그랬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 이미 확정이 돼 버린다라는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 수술 영역으로 조금 뭐 비유 아닌 비유 비슷한 내용으로 하면은 턱끝을 3mm 빼면 3mm 나올까 1mm 나올까 2mm 나올까 안 나올까 또 턱끝이 앞으로 가면 턱이 짧아질까 길어질까 그대로일까 이거를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얘기를 드리는데 결론은 뭐냐면 해봐야 알아요. 너무 무책임하죠. 넣어봐야 알아요. 진짜로. 근데 많이 넣어보니까 대부분 요 정도 되더라 라는 확률적인 지식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왠지 그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슈레딩거 고양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제를 그렇게 달았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듣기에 이 해봐야 합니다, 열어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보통 턱 끝에는 이러한 근육들이 있죠. 멘탈리스 머슬도 있고, 입술 내림근도 있고, 입꼬리 내림근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이 있고, 또 요 위아래로 지방도 있고, 또 이 피부 두께나 지방 두께, 근육 두께,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뼈를 조금 움직였을 때 실제 보여지는 겉모습은 어떻게 변할 거냐. 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가만히 있을 때랑 이렇게 웃거나 입술에 힘을 줘서 이렇게 벌리거나 힘을 줬을 때의 또 모습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내믹한 구조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그것만 있냐? 또 목에 있는 이 플라티스마라는 근육도 있죠. 입을 어떻게 힘을 주냐, 또는 표정을 어떻게 주냐, 입술을 어떻게 힘을 주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턱을 전진한다, 이중턱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근육을 얘기하라면 이 플라티스마 근육하고 이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는 이 두 근육이에요. 턱을 빼면 이중턱이 좋아지고 수면 무호흡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다 이 근육들에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뼈를 아무리 움직여도 이런 근육들 또는 표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피부에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겉모습인데 겉모습의 변화를 주는 것은 뼈뿐만 아니라 근육, 또 지방, 피부 두께 이런 것들 또는 뭐 흉살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 요소들이 관여를 한다. 일단 그렇게만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어떤 환자분이 턱이 너무 튀어나온 것 같고 그래서 턱을 길이를 줄이면서 후진술을 했어요. 이러면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없어지고 여기는 늘어지고 그러니까 얼굴은 길어지고 턱은 무턱스럽게 되고 이런 느낌이 들죠. 이거 일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요만한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얼마나 길어지고 얼마나 앞으로 나오고 이중턱은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거 참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의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실제로 이거 단면이에요. 수술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단면에서 지금 요만큼을 넣었어요. 그랬을 때 턱이 앞으로 나온 거 또 부위마다 다르죠.
이 부분이 나왔는지, 이 부분이 대각선으로 나왔는지, 여기 밑에 길어진 거는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환자분한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수술할 때 제가 넣은 보형물의 앞뒤 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요 부분이 3mm 정도 앞으로 뺐어요.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4.5mm 요 정도 뺐어요. 그 다음에 길이는 2mm 늘었어요. 그랬을 때 수술 전과 후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 나간 거는 요 앞부분, 요 부분에서 나간 거는 거의 없죠. 근데 대각선으로 늘어난 양은 이게 한 칸이 1cm거든요. 그럼 대략 한 2mm? 1mm에서 2mm 정도 되게 2mm 정도 조금 대각선으로 나갔죠. 그 다음에 길이는 2mm나 늘렸는데 길이는 실제로는 한 1mm 정도 늘었죠. 이거 봐요. 분명히 앞으로 3mm 뺐고 대각선으로 4.5mm 뺐고 또 길이가 2mm나 늘어났는데 실제로 수술을 하고 난 결과는 이게 수술 후 1년 전후를 비교한 거거든요. 수술 전하고. 근데 실제 변화한 거는 길이는 1mm 늘어났고 앞으로 나온 건 거의 없고 대각선으로 나온 거는 한 2mm 정도 나온 이런 모습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럴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앞으로 나간다고 여기가 막 대빨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나가면 길이는 조금 길어지고 앞으로 전진은 조금 된다. 길이가 늘어난다고 턱이 무조건 그 길이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근데 실제로 늘어난 양하고 보형물이 들어간 양하고 실제로 피부로 표현되는 양은 대략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50% 정도의 효과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대략.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다음 상황을 보자고요. 이 환자분은 턱이 길이를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후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후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턱살이 매달린 턱이 되면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전진과 약간의 길이 연장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걸 했어요. 그랬을 때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수술 전 단면이고 이게 수술 후 단면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그맸죠? 그런데 실제 변화된 거를 한번 보자고요. 아까랑 똑같이. 자, 앞으로 2.2mm 만들었고 대각선으로 4mm 만들었고 길이는 대략 2mm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라? 이 경우에서 보면 앞으로 전진된 게 2mm나 되는데 실제 수술 후에는 더 앞으로 나왔고요. 대각선으로 만든 게 이렇게나 많은데 대각선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만든 건 2mm밖에 안 되는데 밑으로는 길이가 오히려 짧아졌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앞으로 넣었으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요만큼 나왔고. 그죠? 대각선으로 이만큼이나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대각선은 그대로예요. 또 길이도 보면은 2, 3mm 늘어났는데 길이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걸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길이가 늘어나면 얼굴이 길어진다라는 그 생각이 있고요. 그쵸? 앞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안 나가 보이는 게 더 신기한 걸 수도 있고요. 그죠? 대각선으로 나갔는데 대각선으로 안 나가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턱이 길어지면 길어질 것 같고, 앞으로 빼면은 주걱턱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1차원적인 사고인데, 지금 이 두 가지 경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자, 첫 번째 경우는 앞으로 3mm나 만들었는데, 앞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쵸?
대각선으로는 4mm나 만들었는데 대각선으로는 한 2mm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쵸? 길이는 2mm나 늘어났는데 길이는 한 1mm 정도 늘어난 것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그렇고 이 경우에는 앞으로 2mm나 늘어났는데 앞으로 진짜로 2mm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4mm 정도 늘어났는데 대각선은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길이가 2mm나 늘어났는데 길이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는 거랑 실제 수술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이게 근육 조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환자분을 예를 들면 이 환자분은 턱이 짧아지면서 살이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을 올리고 싶어지죠. 얼굴이 길어 보이고 오메가 쉐입이 되니까.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수술할 때도 이 근육을 끄집어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근육을 끄집어 올리는 힘이 턱을 짧게 만들고 턱을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러면 보형물에 만들어지는 영향도 있겠지만 턱을 근육을 앞으로 당겨주는 힘이 여기를 볼록하게 만드는 전진된 효과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효과가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형물보다도 근육 조작으로 인한 효과가 큰 경우, 이 경우는 왜냐하면 이 경우는 후진은 별로 안 됐고 길이만 줄어들어서 살이 늘어진 경우라서 그래요. 근데 앞의 경우는 후진까지 한 경우예요. 길이도 줄어들었지만 후진까지 한 경우예요. 그러면 전진을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전진한 건 별로 없어요. 왜? 전진한 거는 워낙에 뼈 위치에 갖다 놓은 거지 전진을 해가지고 뭘 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워낙에 뼈 위치에 갖다 놓은 거지 그 뼈 위치보다 더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부 조직은 옛날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후진해서 턱이 들어가는 경우는 살이 들어가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늘어지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만든 볼륨이 오히려 늘어진 살을 끄집어 올려서 짧아 보이는 느낌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마치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힘들더란 얘기예요. 그럼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아니, 같은 수술을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데, 저는 이거를 경험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요건 요렇게 작업해서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걸 환자분한테 알려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우리는 보통의 경우 환자분들이 무식하다 이게 아니라 1차원적인 사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만 알죠. 죽었거나 살았거나 어떻게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걸 인정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그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근데 마치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턱을 앞으로 뺐는데 왜 앞으로 안 나와? 턱을 길게 만들었는데 왜 오히려 짧아져?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수들이 단순히 이러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론적으로 요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말하자니까 제가 말장난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선생님 2mm 넣으면 얼마나 나와요? 하기 나름이죠. 이게 답이거든요. 그게 뭐야? 들으면 답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장난하나 나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선생님 턱 보형물을 밑으로 만들면요. 얼굴 길어지지 않아요? 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이게 뭔 소리야. 얘가 지금 나랑 말장난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양자역학 영역이 좀 그렇거든요. 이게 뭐, 전 잘 몰라요. 근데,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안다. 오케이, 그래. 근데 안 열어봐도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 이게 말이야, 소야.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 그런 논리 구조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죽하겠어요. 저도 해보니까 우리 의사들이 턱끝을 후진하면 주걱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수술을 만들었겠죠. 환자분들이 생각하듯이 의사들이 턱이 뼈가 나왔으니까 뼈를 밀어넣으면 턱이 들어가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의사들도 그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했는데 실제 보니까는 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턱만 생기고 얼굴만 길어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요. 턱끝 후진술은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환자도 의사도 그런 1차원적인 사고에 갇혀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느끼고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환자가 제가 앞으로 만들고 길이도 늘렸어요. 근데 길이가 짧아졌죠.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이게 수술 전에 늘어진 살이거든요. 근데 길이가 짧아졌잖아요. 근데 고형물을 보면 길이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환자가 뼈를 보질 않잖아요.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길이 늘린 거 맞아? 뻥친 거 아니야, 나한테? 나 얼굴 짧아졌는데? 길이 안 늘렸지, 너. 이런 식으로 의사들한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실제가 자기가 보기에도 짧아졌으니까. 그래서 CT를 보여주고 이렇게 단면을 보여줘요. 자, 길이 요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도 없어요. 열의 9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 CT 맞아? 이거 뭔가 트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나 속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반대로 아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니 분명히 앞으로 만들었고 밑으로 만들었는데 왜 길이가 요거밖에 안 늘어나고 왜 요거밖에 안 되냐는 거지. 수술한 거 맞아? 하는 척만 하고 찌끔한 거 아니야? 덜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져들겠죠.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재줘요. 자, 봐요. 여기 2mm 늘었죠? 여기 5mm 늘었죠? 여기 3mm 전진됐죠? 자,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 눈으로 확인했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아니야. 이건 내 CT가 아니야. 얘가 지금 뭔가 내가 무식하다고 내가 모른다고 얘가 지금 장난을 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죠? CT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병원 가서 물어봐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영역이 정말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뼈라는 게 줄인다고 줄여지냐. 광대를 줄이면 얼굴이 갸름해지냐. 뭐 이 문제는 턱끝뿐만 아니라 사각턱, 광대, 뭐 두상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자꾸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그 뭐랄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논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그래요. 그럼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내 경험을 환자들하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영상들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제 아주 그냥 비겁하다고 욕하셔도 돼요.
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환자라면 그냥 경험 있는 선생님한테 맡기겠어요.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상담하면서 이제 수술 전에 그 모양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이제 저는 디자인 상담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상담을 하는데 환자분이 이제 뭐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CT랑 오버래핑을 해가지고 자, 요 정도면 한 2mm 정도 만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mm요? 너무 조금 아니에요?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지금 그려온 게 원한다는 게 좋다는 게 2mm 정도가 돼요. 그랬더니, 2mm는 왠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수치가 주는 느낌을 환자분은 알지 못하고, 수치가 주는 느낌을 저는 알고, 그쵸?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끝없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또 다르게 뭐 말씀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 수술 안 받으셔도 되고 괜히 저한테 오셔서 수술 안 하셔도 돼요. 다만 환자분이 이렇게 원하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환자분이 그걸 원하시지만 이건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은 꼭 깊게 새겨주세요. 비대면 상담하면서도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광대 수술하지 마세요. 지금 환자분 광대 전혀 문제 없고요. 광대 수술해봤자 부작용만 생길 거예요. 라고 이제 비대면 영상을 한참 만들어줬어요. 메일로 답이 와요. 뭐라고 오냐면요. 저 광대 수술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없을까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영상 속에서 수없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본인은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얼굴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얼굴 큰 건 광대 수술이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라고 했더니 음, 의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객관적인 조언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신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뭔가를 나를 뭐 자기 편의에 맞춰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에는 막 그러면은 이제 그 환자가 후회할까봐 사고 치고 나중에 또 울면서 나타나면 저도 속상하잖아요. 막아주고 싶으니까. 그걸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막 그렇게 그래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 뭐 본인 얼굴인데 본인이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근데 저는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채팅창에 지난주인가요? 원장님 상담받고 수술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뭐 원장님이 말한 부작용 다 생겨서 너무나 후회하고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채팅창에 글 써주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속상하죠. 한편으로는 더 말렸어야 됐나? 더 세게 말렸어야 됐나? 내가 더 뭐 막 설명을 했어야 됐나? 뭐 어떻게 써야 되지? 뭐 이런 솔직히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비대면 상담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 아니다 해도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나서 저한테 확인받고 싶어서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수술은 내가 하지 말랬고 2018년도에 제가 상담을 했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2018년도 말에 다른 데서 수술하고 저한테 와서 잘 됐니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오셔서 지금 경과 괜찮니에요. 2020년도에 경과 괜찮니에요. 2021년도 올해 또 와가지고 이제 진짜 괜찮은 거네요. 안 괜찮아요.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속된 말로 병원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번거롭기만 하고, 뭐 영상 만들어준다고 계속 내가 시간 써야 되고, 뭐 답도 안 나오고, 그냥 불안해서 찾아오는 건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고 환자한테는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꽤나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렵죠.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거 보고서도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거 모르면 수술하지 마 라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거는 이해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맡기세요. 그랬더니 또 신뢰할 수 있는 의사는 어떻게 찾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제가 현업에 있으니까 더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되고 뭐 그럼 나한테 와 뭐 이런 얘기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 역학이 여기 존재한다. 그래서 수술할 때 실제로 뼈 모양의 보형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연부 조직에 따라서 연부 조직을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솔루션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인공지능이 됐든 뭐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하는 솔루션이 됐든 뭔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분석 툴이 개발이 되면 이 데이터들을 다 쎄러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사람에 따라 뭐 피부 두께에 따라 성별에 따라 이런 변화들을 객관적으로 여러분한테 모니터로 제가 관여하지 않은 데이터 베이스로 그냥 너가 몇 미리 넣으면 이렇게 나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이기는 한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